최근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삼성이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백신 딜을 걸며 삼성에게 미국 내 40조 투자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삼성의 기밀이 담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자국 기업 살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기밀, 정보 제출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삼성이 기업 기밀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특별한 법을 이용해 삼성에 강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 상무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블룸버그의 보도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행보 때문에 미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미 정부를 등에 업고 그동안 한국에 밀렸던 기술력과 점유율을 단번에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이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에 맞서고자 삼성과 손을 잡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과연 미국이 삼성에 어떤 기밀 정보를 요구하는지와 미국 기업들의 갑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럽이 한국과 손을 잡고 어떻게 미국 기업을 참교육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동맹이란 이름 아래 도를 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기업을 소집한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업체의 재고와 주문 판매 내역 등 내부 정보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 안에서 1급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고 현황과 판매 내역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공시로도 밝히지 않는 민감한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가 단순히 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에 그치지 않고 미국 주도의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패권주의와 동맹론을 내세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공급난을 직접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인사는 바이든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공급난 해소를 내세우지만 이런 정보를 요구한 것 자체가 또 다른 노림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장 개입이라며 향후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과 반도체 판매 계약을 맺을 때 미국 정부가 삼성의 정보를 이용해 협상에 개입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바이든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국방물 자생 3법을 동원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방물 자생 3법은 냉전시대 군수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그 증거로 러몬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며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으로 벌써부터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서겠다는 미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인데요. 인텔은 거의 세계 CPU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오만해지기 시작했는데 기술 발전과 상관없이 명품 브랜드라는 가치를 입혀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인상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던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인텔 CPU를 써왔고 인텔의 갑질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인텔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AMD가 CPU 점유율로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합리적인 가격의 라이젠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고 얼마 전에는 점유율마저 추월당했습니다. 오만했던 인텔은 점점 CPU 시장에 뒤로 밀리고 있는 위기에 빠졌는데 미국의 정책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정상 탈환의 기회로 노리고 있습니다. 인텔의 가장 문제점은 미세 공정 기술에서 삼성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기밀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면 인텔은 기술적 격차를 메울 수 있고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계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미국 거점의 유일한 첨단 반도체 업체로서 장기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이 반도체 리더십을 되찾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삼성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금액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노하우를 미국 정부가 초강대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덥석 가로채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미국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여 다시 한번 미국 기업이 독점하게 된다면 부당한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의 갑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혁신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갑질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애플은 자사의 새로운 제품을 더 팔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를 노후화라는 이유로 단말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고
애플 제품이 휘어진 상태로 출하됐으나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만 갑질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애플은 협력업체에도 갑질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자 애플은 애플카 계획을 공개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애플은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 중에 한국의 현대차 그룹을 가장 유력 파트너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협업하겠다고 발표가 있은 지 약 한 달 만에 양사 간 협상 중단됐다고 발표가 났는데 애플은 현대차 그룹이 협업 프로젝트를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바람에 불만을 느끼고 협업 논의를 중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초 외신 보도에 대해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애플과의 협의는 초기 단계로 정해진 게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애플과 협업에 대해 정확히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애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애플이 현대차를 하청업체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일부러 세계 여러 자동차 업체와 물밑 작업을 벌이며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처럼 포장했고 애플카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내세워 현대차를 애플에 종속시키려 한 시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애플은 현대차를 폭스콘처럼 쥐락펴락하며 기업 운영에 간섭할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애플의 술수를 파악하고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기업의 무례함과 갑질 논란에 유럽연합이 삼성과 손잡고 미국 기업들에게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연합이 유럽 내에서 쓰이는 모바일 기기 충전기를 C타입 USB로 통합하겠다는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모바일 기기에 라이트닝 케이블을 고집하고 있는 애플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모바일 기기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애플이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유럽에서 쓰일 모든 스마트폰은 C타입 USB 충전을 지원해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삼성과 애플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을 낸 것에 대해 삼성 밀어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판매하는 아이폰 패키지에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버려지는 충전기가 환경을 파괴하고 패키지 박스에 부피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그저 환경보호를 장사에 이용하고 있다며 충전기와 패키지 가격을 줄였지만 가격은 더 비싸졌다며 그저 단가를 낮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충전기를 따로 판매하고 있으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면 애플의 환경보호 정책은 그저 소비자 기만책밖에 되지 않다고 보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 폐기물이 진짜로 환경을 파괴하는 주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소비자가 새 모바일 기기를 살 때 기존 충전기를 재사용하도록 해 버려지는 충전기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티에리 브레통 이후 국내 시장 집행위원은 점점 더 많은 기기들이 출시돼 호환 불가능한 충전기들이 팔리고 있다며 우리는 유럽 소비자들이 모든 휴대용 전자제품에 단일 충전기를 사용하도록 해 편리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유가 갑자기 제안한 법안이 아닌데요. 이유는 그동안 10년 넘게 공통적인 충전 표준을 채택하라고 애플을 설득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고집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유럽연합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한 가지 형태의 단자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억압할 것이라며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혁신적인 갑질을 더 이상 못하게 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데요. 삼성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유럽연합의 충전기 방식 통일 법안에 대한 양해각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며 유럽연합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현재 유럽 내에선 삼성 스마트폰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과 소비자 중심 기업으로 소문나면서 애플의 아이폰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하청업체인 폭스콘이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겨 공장 가동이 중단돼 얼마 전 신제품을 출시한 애플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 제조 의존도가 높은 애플은 신제품 초도 물량 확보에 초비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반면 삼성은 일찍이 탈중국에 성공하면서 미국 주도 대중견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더 배가 아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한국 기업들이 외교적인 흐름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와 기업이 갑질을 이어간다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미국 스스로가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위기에 강한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미국의 갑질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 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